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첫째, 경북 의료 격차와 공공의과대학 추진 관련입니다. 지사님, 경북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보니 일시적인 처방일 뿐 해결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임시 방편 외에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경상북도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쏟아온 노력은 엿보이기는 합니다만 국립안동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의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사 등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국립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안동대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안동대 의과대학 신설 TF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며 2015년 안동시 의회와 경북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을 만큼 균형 발전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의 관심도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여기에 힘을 더해 김형동 국회의원이 올해 3월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와 10년간 의무 복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도청 방문 시에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정치권과 힘을 모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북 도청 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로 인해 법률에서 보장한 생활체육관은 사실상 사장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다른 도의 도청 신도시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비교해보면 경북 도청 신도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와 체육 프로그램을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법률에서 규정한 생활체육관을 보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비록 경북 도청 신도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존재하지만 이는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의 조기 착공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1단계 부지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투트랙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은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생활체육시설은 2단계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충남과 전남을 비교하셨는데 전남은 우리보다 10년이 앞서 있었고 충남도 3년이 빨리 갔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충남보다 훨씬 나은 체육시설, 문화공간시설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노인분들이나 청년들, 더 어린이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별도 전부 차근차근 개혁해서 이번에 2단계 계획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완성이 되면 2024년 되면은 도청 신도시가 그야말로 문화복지 체육 공간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예천 또 안동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 중에 있으며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설을 또 복합적으로 한 공간에 넣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 공간도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목전에 달했고 그에 따라 군의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 교육청 이관도 서둘러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관 준비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군의교육청이 보유한 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 등 총 345억 9,297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넘어갈 건지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나 계속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구교육청과는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정대로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실제 남은 시일이 촉박한데 교육 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효령고등학교의 경우 경북교육청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 결실은 대구에서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북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곧 편입하게 될 군의교육지원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경북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군의군 대구 편입을 위해 이 법률안을 11월 12일 입법 예고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보다 앞선 10월 18일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군의교육지원청 이관 사전 준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관 준비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치법규 지침 개정 또 부서별 이관 계획, 이관 내용 등 범위 등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과도 해당 과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의지역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원래는 행정직원은 1년 6개월 또 교원들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계없이 모든 교직원의 전보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의 전보 희망을 받아서 지방 공무원은 내년 1월, 교원 및 교육 공무직원은 3월 정기 인사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의교육지원청 산하 재산이 345억 9천여만 원이 되는데 이러한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대구로 승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이 대구에 가더라도 항공고등학교가 인근에 2개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이 지금 군위에 설립되는 항공고등학교는 전국 모집입니다. 그래서 경북의 학생들이 가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군의교육지원청이 내년에 대구로 가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은 평소와 같이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교육지원청은 그 학생 수만큼 사실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편입과 관련해서 뭐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평소 하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5월 달까지는 경북에서 집행을 하고 대구에 편입되면 대구로 승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곳은 대전, 제주, 세종, 경북 4곳뿐이며 이 중 대전시는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종시는 공립대안학교를 신설하여 2022년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제주와 경북만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우리 지역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대안학교를 과거 지역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학습자 중심의 회복 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 준비가 현재 어디까지 되었으며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대안학교의 역할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금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202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교육환경평가, 중앙투자심사 등은 23년 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24년 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업 중단 학생을 예방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중단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통로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 말씀드리면 맞춤형 동행 카드 사업을 통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단계 학습 지원 시범 사업도 해서 비록 학업 중단하고 나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